네, 아침 저널 3부 경제 저널 시간입니다. 생생한 경제 이슈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한양대학교 경영대학교 경영대 이상석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 제안 톱10 온라인 투표 실시가 사실상 이번 어떤 논란의 발단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정권 바뀌자마자 국민 참여에 기반해서 사회적 제도적 문제를 함께 좀 손을 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국민 제안 톱10 이런 온라인 투표가 실시가 됐습니다. 예. 이벤트는 그 자체로도 이슈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온라인 투표를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중복 투표를 할 수 있는 걸 어뷰징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어쨌든 이 10개 탑10 국민 제안을 받았는데 이 중 탑3 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이 뽑으려고 했었는데요. 계속적인 중복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예. 결국은 탑3 안에 뽑아서 제안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정말 이도저도 아니게 끝났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이 탑10 안 중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안이 10개 제안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런 지지를 얻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그 경제 분야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이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온라인 국민투표라면은 약간 인기투표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 득표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의 이해 관계자가 많다.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마 대형마트 측이나 아니면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측이나 이런 소식을 알고 지인들한테 가서 투표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어쨌든 이 기업과 소상공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대결 구도다 보니까 워낙 관련 업계 노동자들이 많고 또 근로환경이라든가 근무시간과 관련된 이슈가 다수 걸려 있어서 대형마트 의무 휴무에 관련된 이 이슈를 어쨌든 이번에 탑10에 선정이 됐으니까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에 전달을 했습니다. 또 향후 운영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문제가 어쨌든 해묵은 실타래입니다. 2012년부터 이것이 시행이 돼서 10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도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또 소비자의 선택권을 오히려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세력들의 의견이 충돌하게 되면서 과거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까지 과감한 결정을 하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또 표를 잃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말씀드렸던 바대로 일단 멈춤한 상태입니다. 예. 대형마트 업계 일부 소비자들은 당연히 실망감을 드러냈고 반대하던 이들은 당연한 결론이다, 다행이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네. 이게 이제 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 상권이 대형 기업, 대기업의 유통업체들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자. 이렇게 그렇죠. 도입된 건데 오늘 좀 자세히 짚어주세요. 이 제도의 취지 같은 걸요. 네, 오늘은 3가지 정도로 짚겠습니다. 일단 이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이 과연 전통시장이나 전통시장 상권을 살리는데 효과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예. 당연히 대형마트 측에서는 의무 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오프라인 소비자 자체를 냉각시키는, 전체적인 시장을 줄여버리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에 비해서 오프라인 시장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주말에 이런 의무 휴업까지 겹치게 되면서 침체가 가속화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또 시기가 좀 맞아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이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상생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반대로 이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다, 아주 기본적인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첫 번째 쟁점이 의무 휴업과 관련된 가장 큰 쟁점이자 대립이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각자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이런 걸 보려면은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봐야 됩니다.
최근 1, 2년 동안의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한 그런 얘기보다는 10년 동안 정말 효과가 각각 주장하는 대로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 같긴 한데 이 입장차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요. 그 정통시장 매출에 이 휴업이 도움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 좀 다른 것 같고 이 두 번째 쟁점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두 번째는 소비자 측면에서 논쟁 이슈가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휴일에 대형마트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선택을 오히려 차단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우리 직장인들이나 또는 뭐 휴일만 쉬시는 분들은 휴일에 쇼핑을 하시려고 벼르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의무 휴업일이 걸려가지고 오히려 다른 데서 시장을 편하게 못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전통시장이나 반면에 이제 그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죽으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대형마트 쪽으로 몰리니까 선택권의 폭이 더 좁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이런 직장인들이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이 주말 유일했는데 매우 불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많고요. 이것 역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반면에 결국 오프라인 시장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개편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중소유통업체나 영세 골목상인들이 문을 닫게 되고 도태가 되니까 대형마트 중심으로 이제 바뀝니다. 예. 실제로 이 대형마트 중심에 있는 데는 전통시장이 붙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이런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 대형마트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두 가지 쟁점 굉장히 좀 머리 아픈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네요. 이 대형마트 일하는 근로자분들은 의무 휴업이 있어야 또 쉬는 날이 또 그렇죠. 있을 수 있고 말이죠. 또 온라인 뭐 영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바뀌었다는 주장도 있고 이게 양립하기가 어려운 주장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근로시간의 문제, 이게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또 전혀 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10년을 해먹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쟁점은 대형마트에서 종사하는 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증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형마트나 오너, 뭐 경영진은 영업일수를 하루라도 늘려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은 입장인데,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뭐 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 한마디로 쉬고 싶다 이거죠. 예. 피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 5일 또 52시간 근무가 지켜지면 무슨 문제가 되냐 이런 입장이고요. 오히려 경영일수가 늘어날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얘기도 맞는 얘기죠. 예. 반면에 이제 기왕 월급 받는 월급쟁이들은 주말을 보장받고 싶다. 다들 쉴 수 있는 기간이 주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또 이 쉬는 날을 통해 대충전을 받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참 이게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출연한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이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 또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부가 과연 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가야 하는지 정리 좀 해보시죠. 네. 자,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정책이 10년이나 된 정책입니다. 결국은 통계와 과학,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결과 검증 이렇게 나온다면 이것이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주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상대 측의 주장을 묵살하려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합리적인 주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변수로 고려돼야 되는 것이 오프라인 시장이 크게 축소하고 있고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배경, 이 변수를 추가적으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가 촉매제가 돼서 불과 2, 3년 만에 너무 크게 유통시장의 환경이 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제조업 다음으로 유통사업이 큰데요. 네. 이 중에 이제 이 오프라인 시장이 굉장히 크게 이제 저물게 되면서 월 2회 의무 휴일이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좀 나옵니다. 1회로 줄인다든가 예. 또는 뭐 주말 근무를 할 때 상시 근무자들이 아니라 뭐 아르바이트 중심의 근무 개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연성을 좀 발휘를 해서 서로가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접근이 현재로서는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쉽지 않네요. 이게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어플을 만들어서 온라인 주문을 받는 시장, 이런 시장들도 좀 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젊은 분들도 많이 유입되고. 맞습니다. 오히려 예,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예. 여러 가지 입장들이 많이 제기가 되면서요.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소비자들도 시장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선진적인 생각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제도가 있기 전에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분명히 시장은 보호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확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유통기업들도 사실 대형마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홈쇼핑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영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온라인과 모바일을 다 묶는 기법 같은 것도 쓰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대한 고려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오프라인만 봤을 때는 뭐 정말 우는 소리를 하는데, 예, 양쪽 사업을 다 가지고 있거나, 또는 관련 사업들 전체를 하고 있는 유통기업들은 사실 뭐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엄살을 부린다 이렇게 좀 느껴질 수 있겠죠. 예, 노동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되 너무 극단적으로 다시 원위치를 간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 어쨌든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증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국무조정실이 온라인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4일 2차 규제 심판 회의를 열어서 또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맞죠? 그렇다면 이게 이달 말 안에 뭐가 나옵니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요. 예, 요즘 사실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이 뭐 2차까지 갈 생각도 안 하고서는 이번에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또 어떤 반발이 있을지 모르고 또 반응들을 보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너무 커서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뭔가 결론을 내려고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의견 대립이 나면 또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상생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토대로 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영대 이상석 교수였습니다.